2025년 11월 28일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의 심장부에서 기이하고도 불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 즉 코맥스의 은선물 거래 시스템이 멈춰섰습니다.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시간 동안이나 거래소의 스크린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인 해명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고층 빌딩 숲에서 런던의 금융가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이 순진한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조 달러가 오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고작 에어컨 고장 하나로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붕괴의 전조였습니다. 시스템이 다시 가동되고 화면에 숫자가 떴을 때 시장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은 가격은 순식간에 온스당 56달러 53센트로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시스템 내부의 파이프가 터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마침내 은 가격은 온스당 64달러 66센트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1980년 헌트 형제의 투기 파동 때 기록했던 전설적인 가격조차 가볍게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숫자는 단순한 투기 열풍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범죄 현장입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현대 금융 역사상 가장 심각한 공급 위기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전 세계는 땅에서 캐낸 것보다 더 많은 은을 소비해왔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이 끔찍한 적자 행진은 단 한 해도 예외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결과 6억 7,800만 온스라는 거대한 물량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감이 오십니까? 이것은 전 세계 모든 광산이 10개월 동안 쉼없이 채굴해야만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창고에 있어야 할 은이 사라졌습니다. 산업 비축분도 바닥났습니다. 투자자들의 금고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제조 라인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금속 웅덩이가 말라버린 것입니다. 주류 언론은 여전히 침묵하거나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알고리즘의 오류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차가운 수학적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11월 28일의 그 10시간, 어둠 속에 잠겨있던 코맥스의 거래소, 화면 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파헤쳐야 합니다. 셜록 홈즈가 현장을 조사하듯 우리는 그날의 데이터를 해부할 것입니다. 거래소 측이 내세운 냉각 시스템 오류라는 변명은 금융 전문가들에게는 모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트레이더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래 중단이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시스템의 기술적 오류가 아니라 실물 인도의 문제가 발생했음을 암시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코맥스는 단순한 도박장이 아닙니다. 그곳은 실물 은을 사고 파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날의 정지 신호는 판매자가 약속한 은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 즉 디폴트의 공포가 거래소 내부를 휘감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냉각기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이 얼어붙은 것입니다. 거래가 재개된 직후 발생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은 안도의 한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닉이었습니다.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공매도 세력들이 닥치는 대로 계약을 청산하면서 발생한 숏 스퀴즈였습니다. 그들은 가격이 얼마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산을 면하기 위해 탈출구가 필요했을 뿐입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맥스 창고의 내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코맥스의 은 재고량은 4억 8천만 온스에 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뜻 보면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중을 속이는 가장 교묘한 숫자의 마술입니다. 코맥스의 재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엘리저블이고 다른 하나는 레지스터드입니다. 엘리저블은 거래소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만 현재 주인이 팔 의사가 없는 은입니다. 그것은 단지 보관되어 있을 뿐 시장에 나올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숫자는 레지스터드, 즉 즉시 인도가 가능한 등록 재고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등록 재고는 겨우 1억 9,300만 온스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재고의 36%밖에 되지 않는 양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종이 위에서 거래되는 수십억 온스의 파생 상품 계약들이 오직 이 얇은 실물 재고 위에 위태롭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재고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8월 기준으로 런던의 재고는 7억 9,200만 온스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5%나 감소한 수치이며 수년 만의 최저 수준입니다. 10월에는 런던 시장이 실물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는 보고서가 정보통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게시판에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의 명성을 가진 거대 기관 딜러들이 실제로 물건을 구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런던에서 뉴욕으로 은이 긴급하게 이동하고 있다는 소식은 안심할 뉴스가 아니라 경보음이었습니다. 세계의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부족한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금속을 옮기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돌려막기를 하는 파산 직전의 채무자처럼 전 세계 은시장은 지금 벼랑 끝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11월 28일의 셧다운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텅 빈 금고의 바닥을 긁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투기꾼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 은이 반드시 필요한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진짜 배후, 즉 가격을 묻지 않고 물건을 쓸어 담고 있는 검은 손들의 정체를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재고 감소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진공 청소기가 전 세계의 은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진공 청소기의 스위치를 켜고 있는 자들은 월스트리트의 투기꾼들이 아닙니다. 바로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산업 자본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무서운 단어 하나를 떠올려야 합니다. 바로 비탄력적 수요입니다. 이 단어는 건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공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쇠고기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닭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이것이 탄력적 수요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듭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만들거나 테슬라가 전기차를 생산할 때 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아주 미량이지만 그 미량의 은이 없으면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은 그저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집니다. 은은 지구상에서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금속입니다. 구리로도 알루미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 가격이 온스당 30달러에서 60달러, 심지어 100달러로 치솟는다 해도 이들 기업은 구매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려 듭니다.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것보다는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패닉 바잉, 즉 공황 구매의 실체입니다. 2024년 산업용은 소비량은 6억 7,800만 온스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숫자의 배후에는 태양광 산업이라는 거대한 포식자가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광전지 산업은 문자 그대로 은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표면에 발라지는 은 페이스트는 전기를 모으는 혈관 역할을 합니다. 지난 몇 년간 공학자들은 패널당 들어가는 은의 양을 줄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스리프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붐은 이러한 절약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폭발적인 설치 수요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의 사막에서 유럽의 지붕에 이르기까지 깔리고 있는 수십억 개의 태양광 패널이 그동안 절약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은을 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차 혁명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단순히 기계 장치라면 전기차는 바퀴 달린 컴퓨터이자 거대한 배터리 팩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는 기존 내연기관 차보다 몇 배나 많은 은이 들어갑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부터 모터 제어 장치 충전 커넥터에 이르기까지 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전 세계 정부가 탄소 중립을 외치며 전기차 보급을 강제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은 시장의 목을 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가총액 수십억 달러의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조달 부서에 내린 명령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격은 묻지 말고 물건부터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의 이익률이 아니라 회사의 생존을 위해
은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아직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오지 통신망이라는 새로운 괴물의 등장입니다. 여러분이 챗GPT와 대화를 나누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는 그 순간에도 은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비하며 막대한 열을 내뿜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를 식히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전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입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술 거인들이 짓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은 그 자체로 은으로 만든 성이나 다름없습니다. 오지 통신망의 기지국과 안테나 역시 은 없이는 신호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금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 문명의 혈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 기업의 구매 담당자들은 런던과 뉴욕의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들은 공개적으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선물 시장에서 종이 계약을 사는 대신 재련소와 직거래를 트고 광산회사와 장기 공급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의 가용 물량은 더욱 빠르게 증발했습니다. 금융 언론들이 금리에 대해 떠들고 있을 때 진짜 현명한 자본은 실물을 창고에 쌓아두고 자물쇠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21세기의 쌀이라면 은은 21세기의 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이 없으면 쌀을 지을 수 없듯이 은 없이는 디지털 미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해지자 마침내 가장 무거운 엉덩이를 가진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국가입니다. 2025년 미국 정부는 은을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펜타곤의 장군들과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이 은 부족 사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최첨단 무기 체계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최신 전투기의 레이더 위성, 통신 장비, 야간 투시경 등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모든 장비에 은이 사용됩니다. 은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미군의 작전 능력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상황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국가 간의 자원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은 각자의 전략 산업과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해 은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하고 전략 비축을 논의하는 순간 시장의 공급 부족은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시장에 풀려야 할 은이 정부의 비밀 창고로 들어가는 순간 가격은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원자재 상승 사이클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술적 진보가 지질학적 한계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는 충돌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필연적으로 가격 폭발이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는 냉혹한 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은을 전략 자원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펜타곤의 장군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자원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때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전 세계 은 생산의 주도권이 서방 세계의 손을 떠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 페루, 중국, 러시아, 은이 생산되는 주요 국가들의 목록은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와 미묘하게 엇갈리거나 때로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만약 국제 정세가 악화되어 공급망이 차단된다면 최첨단 미사일 공장은 고철 처리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즉 수출 제한이나 강제 매입 같은 극단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은의 가격은 경제 논리가 아닌 전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경제학 원론 1장에 따르면 가격이 오르면 공급은 늘어나야 합니다. 은 가격이 온스당 $60를 돌파하고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는데 왜 광산 회사들은 곡괭이질을 더 빨리 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2025년의 광산 생산량은 가격이 훨씬 낮았던 2016년의 고점보다 낮은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인류가 직면한 가장 거대한 장벽, 바로
어머니 지구의 지질학적 한계와 마주하게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수는 있어도 물리 법칙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겪고 있는 공급의 경직성은 인간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지구의 엔트로피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살인 흉기는 바로 품위 저하입니다. 광산 용어로 품위란 흙 한 톤을 팠을 때 나오는 금속의 양을 의미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광부들은 얕은 땅만 파도 주먹만한 은덩어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쉬운 열매를 이미 다 따먹었습니다. 이제 광산 회사들은 예전과 같은 양의 은을 얻기 위해 훨씬 더 깊은 땅 속으로 들어가야 하고 훨씬 더 많은 양의 바위를 부수고 갈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든 노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용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흙을 처리하려면 더 많은 디젤 연료와 전기가 필요하고 더 많은 물과 화학약품이 소비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지질학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은 가격이 올랐지만 그것을 캐내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광산 기업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기 위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탐사 성과입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 대형 은광의 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새로운 노다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 광산들은 노후화되어 갱도는 깊어지고 채굴 환경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프레즈니오나 페루의 안타미나 같은 거대 광산들도 예전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늙어버린 광산에서 쥐어짜낸 생산량은 겨우 현상 유지를 하거나 서서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에게 보내는 자원 고갈의 청구서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래 세대의 몫을 미리 당겨서 써버렸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흉기는 바로 시간이라는 감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 가격이 2배가 되면 내일부터 당장은 생산이 2배가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컵라면을 끓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 당장 거대한 은맥을 발견한다 해도 그곳에서 첫 번째 은괴가 생산되어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광업의 잔인한 시차입니다. 광산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본을 모아야 하고 수십 개의 정부 부처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 규제가 강화된 지금 선진국에서 새로운 광산을 여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지난 10년간은 가격이 온스당 15달러에서 25달러 사이를 횡보할 때 광산 경영진들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나눠주기 위해 탐사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취소했습니다. 저가 시대의 안일함이 미래의 공급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투자의 실종 혹은 자본의 파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때 투자되지 않은 돈과 시간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공급 공백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당장 전 세계 모든 광산 회사가 미친 듯이 투자를 시작한다 해도 그 결과물은 2030년대 중반에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앞으로 다가올 몇 년 동안 우리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의 터널을 맨몸으로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시간의 격차는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이 수조 달러를 쏟아붓는다 해도 내일 당장 새로운 광산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자본과 실물 자산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연준 의장은 키보드 버튼 하나로 10초 만에 1조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광부는 1톤의 은을 캐내기 위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공급 부족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과소 투자의 결과이며 이 수학적 불균형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공급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공급 곡선의 수직 상승, 즉 완전 비탄력적 공급의 공포입니다. 이 지질학적 함정은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이자 재앙입니다.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수요가 폭발할 때 가격은 이론적 상한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나 차트 분석은 무의미해집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은 공급 구조에는 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은이 다른 금속들의 노예라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은은 은 광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막힌 아이러니가
왜 은 가격 폭발의 마지막 뇌관이 되는지 이제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고도 역설적인 사실은 은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금속이라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은의 약 70%는 은 광산이 아니라 구리, 아연, 납, 그리고 금 광산에서 부산물로 생산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섬뜩합니다. 은 가격이 아무리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구리 광산의 사장은 은을 더 캐기 위해 광산 운영을 늘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 수입원은 구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구리나 아연의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떨어지면 광산 기업들은 감산에 들어갑니다. 이때 은 생산량은 구리와 함께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은 시장이 아무리 뜨거워도 다른 비금속 시장이 차가워지면은 공급은 질식해버리는 구조입니다. 은 시장은 구리와 아연 시장의 인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공급의 비탄력성을 만드는 결정적인 족쇄입니다. 이제 시선을 지하갱도에서 우리의 거리로 돌려봅시다. 이곳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종이 가격과 실물 가격의 대분열입니다. 여러분이 금융 뉴스티커나 스마트폰 트레이딩 앱에서 보는 은 가격은 사실상 허구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런던과 뉴욕의 컴퓨터 서버 안에만 존재하는 디지털 숫자에 불과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은을 손에 넣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가격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른바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웃돈이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치솟았습니다. 과거에는 10% 내외였던 이 수수료가 폭등했다는 것은 실물 시장이 종이 시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64달러라고 적혀 있지만 딜러들은 그 가격에 팔 물건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괴리 현상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미국 조폐국의 항복선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은화인 아메리칸 이글을 발행하는 미국 조폐국은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여러 차례 판매를 중단하거나 배급제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정부 기관이 원료가 없어서 돈을 못 만드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조폐국은 제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 소체, 즉 동전의 재료가 되는 은판을 공급하는 재련소들이 물량을 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기축통화국의 조폐국이 원자재 부족으로 배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스템의 붕괴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오랜 기간 귀금속을 취급해온 딜러들의 증언은 더욱 처절합니다. 현금을 들고 온 고객을 돌려보내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재고가 바닥난 딜러들은 단순히 품절 표지판을 내거는 것을 넘어 고객의 매수 주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구해다 줄 수 있다는 약속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류 대란이 아닙니다. 실물 은에 대한 소유권이 대중의 손에서 떠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높은 프리미엄과 품절 사태에 좌절하고 있을 때 시장의 한편에서는 거대한 포식자들이 남은 물량을 조용히 쓸어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장지수 펀드 ETF들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전 세계 은 ETF에는 9,500만 온스의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ETF의 금고에 쌓여있는 은의 총량은 11억 3천만 온스를 넘어섰으며 그 가치는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TF의 작동 원리입니다. 투자자가 ETF 주식을 살 때마다 펀드 운용사는 규정에 따라 실물 은을 시장에서 사서 창고에 넣어야 합니다. 한번 창고에 들어간 은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기 전까지는 다시 시장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즉 ETF는 시장의 유동성을 흡수해버리는 거대한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계가 쓸 은도 부족한 마당에 투자 자금까지 가세하여 실물을 잠그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쟁탈전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하는 공장장, 전기차를 생산해야 하는 CEO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하는 기술, 기업,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를 원하는 거대 자산 운용사들이 점점 줄어드는 하나의 파일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는 것은 바로 정보가 늦고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그 순간에도 은은 누군가의 금고 깊숙한 곳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런던 금시장 연합회의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코맥스의 등록 재고가 말라가는 이 상황은
결국 하나의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격의 재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은 가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장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종이 시장이 억눌러 왔던 가격의 스프링은 이제 한계치까지 압축되었습니다. 실물 부족이라는 방아쇠가 당겨진 이상 이 스프링이 튀어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가들의 가격 조작도, 파생 상품을 이용한 공매도 공격도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텅 빈 창고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 서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폭등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역사적인 부의 이동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월스트리트의 가장 은밀한 회의실에서 오가고 있는 충격적인 목표가들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의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높은 탑 속에 앉아있는 금융 엘리트들은 대중에게 말하는 것과 자신들이 아는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보고서 행간을 읽어보면 공포와 탐욕이 뒤섞인 진심이 묻어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 중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최근은 목표가를 온스당 $6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들은 은을 올해 가장 공급이 부족한 금속으로 규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프랑스의 거대 은행 BNP 파리바의 전망입니다. 그들은 정교한 수급 모델링을 통해 은 가격이 2026년 말까지 온스당 $1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미치광이의 헛소리 취급을 받았던 세 자릿수의 가격이 이제는 주류 금융권의 공식 전망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숫자는 공개된 보고서가 아니라 밀실에서 나옵니다. 광산업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이는 비공개 회의나 귀금속 산업의 사적인 만찬 자리에서는 더욱 대담한 숫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업계 내부자들은 현재의 공급 붕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가격이 궁극적으로 온스당 $200에서 $400 사이의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유튜버들의 과장이 아닙니다. 수십억 달러의 자본을 집행하고 광산을 직접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내놓은 냉철한 계산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원자재 시장의 영원한 비관론자이자 보수적인 전망으로 유명한 골드만삭스조차 은의 구조적 적자를 인정하고 입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곰이 황소로 변신할 때 그것은 단순한 추세 전환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모든 현상, 즉 5년 연속된 공급 적자, 6억 7,800만 온스의 누적된 부족분, 그리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산업 수요는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수학적 필연성입니다. 이것은 의견이나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덧셈과 뺄셈의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많으면 창고는 빕니다. 그리고 창고가 비면 가격은 폭등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경제 이론은 없습니다. 헌트 형제의 투기 사건이나 2011년의 상품 붐은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승장은 텅 빈 땅과 멈추지 않는 공장들이 만들어낸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거품은 터지지만 부족함은 채워질 때까지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족함을 채울 방법은 지구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난 뒤에야 진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류 언론이 은의 위기에 대해 대서특필하고 저녁 뉴스에서 앵커들이 은을 사야 한다고 떠들 때쯤이면 이미 은 가격은 지금의 2배, 3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며 꼭지에서 물량을 받아주는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잔인한 패턴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은 언제나 부의 이전을 만들어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의 지갑에서 준비된 자의 금고로 거대한 부가 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부의 이전 현장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궤적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기관들의 분석은 일치하고 있으며 실물 시장은 프리미엄 폭등과 품절 사태로 매일같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은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져가는 법정 화폐 시스템과 공급망 붕괴로부터 여러분의 구매력을 지켜줄 방주입니다. 종이 화폐는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은 별이 폭발할 때 만들어진 우주의 선물이며 인간의 힘으로는 단일 그램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디지털 환상과 종이 약속이 불타오르는 시대에 오직 실물만이 살아남습니다. 기회의 창문은 닫히고 있습니다. 일주일이 지날 때마다 실물 은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렵고 더 비싸질 것입니다. 런던과 뉴욕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그날,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나 미지의 영역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여러분이 합리적인 가격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정거장일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준비하는 자에게는 친절하지만 무시하는 자에게는 가혹합니다. 금융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다시 한번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그 수레바퀴에 깔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위에 올라탈 것입니까?